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새해 시작을 응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백악관이 렌터들을 돕고 지나친 렌트비 상승을 막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말리부에서는 큰 피해는 없었지만 지진이 발생했고 텍사스주 휴스턴 가까이에 토네이도가 들이닥쳐 재앙적인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북가주 해프문베이 버섯 농장 사건은 농부가 동료 농부를 타겟으로 한 직장폭력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몬트레이 파크 댄스홀 사건의 동기는 아직 윤곽이 잡히지 않고 있고 오늘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방문합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집에서도 기밀 서류가 발견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처럼 발견되자마자 기록물 보관소로 넘겼다고 밝혔고 전현직 대통령처럼 수사를 받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서류 조사를 시작한 공화당 하원이 딜레마입니다.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이 하원 의장이 되기 위해서 우파 정치인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금 약속을 어기고 있습니다. 국세청을 폐지하고 전국 판매세를 30%로 대처하는 안입니다. 민주당은 이 안을 굉장한 선물로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네바다에서 공장을 확장하고 직원 3,000명을 모집합니다. 세계 최대 광고 회사가 된 구글을 미국 법무부와 캘리포니아, 뉴욕을 포함한 8개 주가 고소했습니다. 불법으로 온라인 광고 시장을 독점한다는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입니다. 독일이 결국 동맹국들과 14대의 레오파드 2 탱크를 보내기로 합의했고 미국도 유턴을 해서 에브라함 M1 탱크 적어도 30대를 우크라이나에 보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방금 전부터 그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백악관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데요. And the Italian Prime Minister Meloni to continue our close coordination and our full support of Ukraine.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지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탈리아의 총리와도 통화를 했고 하면서 이제 곧 우크라이나에 미국의 탱크를 보내는 것. With spring approaching, Ukrainian forces are working to defend the territory they hold and preparing for additional counteroffensives. To liberate their land, they need to be able to counter Russia's evolving tactics and strategy on the battlefield in the very near. 우크라이나가 이제 우크라이나의 그 땅을 되찾고 주권을 회복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서구 사회에 이제 지원이 그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 같은 지원을 기꺼이 하겠다는 내용들입니다. 결국은요. The military behind me they've been deeply. 네, 지금 나의 뒤에 그 밀리터리 그 전문가들이 서 있다고 하는데 로이드 어스틴 국방장관이 그 보이고 잭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도 보입니다. 뭐 미국이 그동안 그 탱크, 이 에브라함 탱크 이전에 많은 그 무기를 보냈지만 today that the United States will be sending 31 Abrams tanks to Ukraine, the equivalent of one Ukrainian battalion. Secretary Austin has recommended this step because it will 네, 30대가 아니라 31대의 에브라함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보낸다는 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유턴입니다. They're also extremely complex to operate and maintain. 뭐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그 러시아로부터 땅을 지키고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그런 그 조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Delivering these tanks to the field is going to take time. 시간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당연하죠.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거리도 먼 데다가
워낙에 세계에서 미국이 갖고 있는 그 에브람스 탱크가 가장 강력한 탱크입니다. 물론 뭐 가장 그 강력하다고 모든 것이 100% 다 그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덜 강력한 탱크가 또 다른 장점을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비싸고 강하고 또 그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내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아마 지금 있는 것을 당장 그 보낸다기보다는 제조를 해서 보내는 것 같죠. 시간이 걸린다고 말하는 것 보니까요. Chancellor for his leadership and his steadfast commitment to our collective efforts to support Ukraine. Germany has really stepped up. The chancellor's been a 독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결국은 나토의 동맹국들과 회의를 하고 젤렌스키 대통령과도 그 나토 회담을 화상으로 전부 하고 난 뒤에 그동안 몇 주일 동안 미뤄왔었던 압박을 받으면서도 독일도 결국은 독일이 갖고 있는 레오파드2 탱크를 보낸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도 보낸다고 하니까 독일이 14대를 보내고 또 다른 그 6개국이 14대씩 100대를 보낸다는 것이고 미국은 이제 한 국가가 레오파드보다 훨씬 강한 에브람 그 M1 탱크를 31대를 보낸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독일도 레오파드만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탄약도 보내고 훈련도 그 우크라이나에 가서도 한다고 하고요. 미국도 이제 에브람 탱크를 운전을 하게 하려면은 훈련이 필요를 하겠죠. 러시아가 새로운 병사를 우크라이나 쪽에 심을 그 즈음에 이미 독일의 레오파드 같은 경우는 가 있는 거죠. 곧 보내니까. 또 폴란드도 독일제니까 독일이 승인을 해줘야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독일이 이제 본인들이 보낸다고 했으니까 다른 국가도 승인을 할 테고 금방 우크라이나 쪽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도 에브람 그 탱크를 보낼 수 있도록 유턴을 한 이유는 결국은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공화당의 정치인들이 보내야지 된다 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정치인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아주 그 친했었던 린지 그레이엄이 군 출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빨리 보내야지 된다. 의회에서 촉구를 했기 때문에 보내고 있고요. 보낼 예정이고 레오파드도 미국의 그 에브람스 그 M1 탱크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장점이 무척 많죠. 그쪽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점이 있고 관리하기도 쉽고 미국의 탱크보다 역시 올라프 숄츠의 경우는 본인이 러시아와 가까운 그런 그 3인당 사회민주당 출신이고 동독 출신은 원래 그 공산당이 그 러시아로부터 구소련으로부터 왔고 동독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설립됐기 때문에 그런 과거의 관계 등으로 인해서 러시아와 직접 싸우는 것을 원치도 않았고 독일은 또 전쟁을 일으켰던 국가이기 때문에 독일이 또 유럽에서 이 같은 가장 강한 무기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직접 그런 것에 참여하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러시아와의 미래의 관계, 뭐 현재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관계도 생각을 하고 그러나 결국은 독일의 3인당인데도 올라프 숄츠 총리도 다른 동맹국들 숫자가 많으니까 미국을 포함해서요. 뭐 영국도 이미 그 챌린저를 보낸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러시아와의 심정적인 교류가 독일의 사회민주당 3인당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나라 모두를 버리고 러시아를 택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이 같은 그 결정을 내리게 됐고요. 영국의 챌린저 2나 독일의 레오파드 2나 아니면 미국의 에브람스 M1이나 모두 구소련제 러시아가 갖고 있는 T-72 탱크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게임 체인저는 되지 못하겠죠.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은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게임 체인저가 되지 못하고 또 하나는 지금 레오파드 보내는 것 보니까 한 100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는 300대를 원했었습니다. 3분의 1만 보내는 거죠. 우크라이나도 300대 다 받으려고 300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100대로 결정이 됐는데 러시아 전선을 뚫는 데는 굉장한 그 도움이 되는 필요한 장비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직도 공군력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공군력이 너무 지금 형편없이 약하니까 이게 중요하지만 그래도 러시아 전선을 뚫는 데는 큰 도움이 되고 우크라이나에 더 강한 방어력을 줄 테고 또 스피드를 주고 정확도를 준다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도 이에 화답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정부의 관리들을 많이 어제 내쫓았거든요. 무슨 장관 이름은 그 우크라이나의 직제가 조금 달라서 기간산업부 차관 뭐 이런 식으로 부르더군요. 이 전쟁통에 뭐 스페인으로 휴가를 갔다던가 하는 부패 이런 것과 연관해서 경질시켰습니다. 쫓아버렸습니다. 이러한 것은 서방 세계가 이렇게 정말 그 독일로서도 힘든 그런 결정을 해서 탱크도 보내고 그 밖에 많은 돈을 지원을 하는데 그 돈을 부패한 관리들이 워낙에 우크라이나는 부패의 역사가 길기 때문에 그냥 쓰면서 우리를 계속 도와달라고만 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의 얘기고요. 아무튼 지금 미국과 독일이 탱크를 보냄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에는 굉장히 그 강한 힘이 보태지게 됐고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백악관 안으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게 지금 발생된 뉴스라서 오늘 맨 마지막 부분에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맨 앞부분으로 왔고요.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안 하고요. 생활 뉴스를 두 가지를 정리를 하고 이번 섹션 맞추는 게 좋겠네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 깜짝 놀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말리부 쪽에서 지진이 새벽 2시에 진도 4.2 그리고 또 그 뒤에 뭐 여진도 여러 차례 일어났는데 저는 전혀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동료가 출근을 해서 저보고 지진을 느꼈느냐고 그래서 저는 전혀 못 느꼈다 그랬더니 잠을 아주 푹 잔 것 같다고 그래서 아주 이번에는 심하게 오래 흔들렸다. 그 동료는 한인타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는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조금 멀리 살고요. 지진대가 달라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위디어라든가 컬버세일이라든가 체스트월스, 토렌스, 세리토스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오늘 아침에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잠깐이 아니라 아주 오래 흔들렸다고 하죠. 그런데 아직 무슨 피해에 대해서는 보고되지 않고요. 진앙지가 산타모니카 남서쪽으로 15마일 떨어진 지점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다지 멀지 않은 곳이고 LA 한인타운에서도 그 지진의 깊이는 7마일, 뭐 3.5의 여진이 2시 3분에 있었고 2시 22분, 2시 38분에도 또 지진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말리부 진앙지를 중심으로 470 스퀘어 마일 이쪽에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느끼신 것 같고요. 아직 아무런 큰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지진 뉴스를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은 이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은 제가 느낀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사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미국 기사인데 영어로 쓰여진 기사가 말리부 비치에서 그 기사 번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16km 떨어진 곳이 진앙지다. 그리고 그 지진의 깊이는 14km다. 이게 미국은 다른 나라가 무엇이라고 하든지 마일로 하잖아요. 해서 산타모니카 남서쪽으로 15마일 떨어진 지점, 깊이는 그 7마일 하는데 이건 뭘 말하느냐. 기계가 썼다는 거죠. 기계가 쓴 기사고 제가 또 무슨 뉴스를 볼 때 아주 무슨 언저리 뉴스를 보진 않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요 매체에서도 지진 기사 정도는 이젠 전부 기계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마일보다는 킬로미터 이런 것을 지진이랑 보도를 할 때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구나. 세상이 이제 완전히 변해버렸구나. 이 예전에는 처음에 이렇게 기계가 인공지능이 컴퓨터가 쓴 기사를 사람이 나중에는 고쳤을 텐데 고치지도 않고 나오네. 메이저 방송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 휴스턴에 한국분들이 워낙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요. 휴스턴 가까이에 토네이도가 들이닥쳐서 이거는 피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재앙적인 피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휴스턴 다운타운의 남동쪽에 이제 피해가 크다고 하고요. 패사디나 이쪽 로스앤젤레스 패사디나가 아닙니다. 패사디나 그쪽 지역의 경찰국장이 25년 경력의 이 같은 토네이도는 처음 본다. 대재앙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도 다쳤고 지붕도 날아갔고 정전은 기본이고 빌딩도 붕괴됐으며 그리고 애니멀 쉘터도 파괴돼서 미국 사람 요즘 뉴스에 이런 거 꼭 넣잖아요. 2마리의 강아지가 다쳤노라. 휴스턴에서 토네이도는 뭐 전례 없지는 않죠. 그렇지만 1년에 한 7번 정도 있는데 연간 7번 정도 있는데 벌써 올해 이렇게 와서 굉장히 강했다 하는 거 이게 조금 이례적이다 하는 얘기들을
현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이죠. 프라이엄. 왜 프라이엄을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프라이엄. 요즘 뉴스와 연관되는 게 있는데요. 분명히 프라이엄.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지로우 변호사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앞부분에 전해드리려고 했다 못 전해드린 뉴스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뉴스에 속보도 있고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해야지 될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결국은 당장 한 주일, 두 주일은 옳아 보였는데 그게 영원히 이 사람에게 플러스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정치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집에서도 기밀 문서가 발견됐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뉴스가 당연히 방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도 에브라함스 탱크를 31대를 우크라이나에 보낸다 하는 발표를 하기 전에 완전히 어제 오후부터 탑 뉴스였습니다. 어떻게 발견됐는가? 전직 그 부통령인데 바이든 현 대통령의 집에서 그런 것이 나왔다고 하고 이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 측에서 이제 아웃사이더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우리 집에 와서 조사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요.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이 마이크 펜스 그 전 부통령이 아직 그 정치적으로 많은 야망이 있기 때문에 공화당 대선 그 예비선거에 나올 것으로 거의 지금 확실시 되고 있잖아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런 것에 준비하는 것이죠. 미리 나는 뭐 어떻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와서 전문가가 와서 찾아봤더니 실제로 찾았습니다. 그게 찾아서 1월 18일에 국가기록물보관소에 전화를 걸었고 결국은 법무부와 연결이 돼서 연방수사국이 와서 가지고 갔는데 별로 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 측의 얘기입니다. 별로 안전하지 않은 곳에 박스에 담겨서 있었는데 그 박스는 테이프로 붙여져 있었다. 그래서 뭔가를 더 클리어하게 하고 싶어서 그 박스채 다른 서류까지 다 그냥 보지 않고 마이크 펜스 그 전 부통령은 몰랐고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짐을 쌌겠어요. 더군다나 그 무슨 의사당 사건이다 뭐다 아주 복잡한 일들이 있었는데 본인은 몰랐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실수로 그렇게 온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그 바이든 그 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 인터뷰에서 지난번에는 그 트럼프 전 대통령과도 어차피 미래에 경쟁을 해야지 되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서류에 대해서 언론에서 물어보면 나는 안 가져갔어요. 혹시 뭐 가져갔을 일이 없을까요? 하면 나는 안 가져갔어요. 본인은 안 가져갔다고 믿었겠죠. 당연히. 누군가 다른 사람이 짐을 쌌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지금 특별검사가 현직 전 대통령을 이 똑같은 케이스에 대해서 물론 성격과 양과 그 기밀의 종류는 다르지만 약간 어느 정도 분량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 집에서 발견된 기밀 서류는. 그래서 차이는 있지만 전 대통령이 수사받고 있는 상황에 그럼 연방법무부가 또 여기도 특별검사를 임명할까?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좋죠. 본인과 여러 가지가 다르긴 하지만 현재 대통령도 그렇고 또 본인 아래에서 일했던 부통령조차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왔다 하니까 정말 좋고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이런데 특별검사가 나를 기소를 할 수가 있을까? 지금 3사람이 딱 걸려 있는 건데 이런 생각에 조금 너그러운지 오늘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알고 그랬을 리가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둬라.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공화당의 하원이 곤란해진 겁니다. 하원에서 뭐 법사위원회 등등 해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그 기밀 서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하는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 것도 또 나왔다. 집에서 집에서 전에 인디아나 주지사였으니까는요. 하니까 공화당에서 하는 얘기가 바이든은 스포츠카 옆에서 집 그라지에서 그렇게 발견된 것보다 훨씬 가볍지라고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또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사설을 실었는데 사설에서 저는 제일 와닿는 부분이 이 부분이더군요. 전직 장관들과 상원 의원들 집에 가면은 무엇이 어디에 섞여 있을지 궁금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주의가 놀랍다. 세 사람 모두 2024년도 대선 그 후보군이잖아요. 하원은 감시위원회에서 완전히 그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라는 조지아주에 이제 2선이 됐죠. 그런 의원을 앞세워서 또 뭐 펜실베니아의 의원이라든가 릭 페리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앞세워서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서류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 스카페리를 시켜서요. 그러는데 펜스 대통령 이 문제는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조사하지 않고 하니까 정치적으로 공화당이 마이크 펜스라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바이든만 비난하기 어렵게 된 거죠. 공화당으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위험하기 때문에 아직도 강하지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같이 겨루면은 뭐 몇 퍼센트 차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기잖아요. 투표할 유권자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래도 위험하니까 지금 조지아주에서도 곧 뭐 조지아주에 대해서 선거 결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개입하려고 했는가 이 여부에 대해서 기소를 하는 것을 결정을 한다고 하니까 공화당으로서는 좀 더 깨끗해 보이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트럼프의 그 약점이 1월 6일 의사당 사건인데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그 의사당 사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반대 입장이었기 때문에 공화당으로서는 트럼프가 안 될 때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크 펜스를 보호하면서 똑같은 이슈로 어떻게 바이든만 계속 때리는가 뭐 이런 문제로 제가 딜레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세 사람이 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의 기밀 서류가 문제인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누가 기밀 서류를 가져갔다.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수십 박스를 뭐 가져갔으니까 주세요. 얘기했었을 때 주지도 않고 재판에 가고 1년 반 이상 끌고 지금도 뭐 대통령이 생각만 하면 말만 하면 그 기밀이 그냥 일반으로 바뀐다고 기밀이 해제된다고 하고 이런 것에 더 신경이 쓰이십니까? 아니면 민생 문제 지금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고 주택값이 어떻게 되고 렌트비 이런 것에 더 신경이 쓰이세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의 그 느낌으로는 국민들이 이 문제 어차피 지금은 세 사람이 다 또 걸려 있기 때문에 대단한 문제가 되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참 이 세상에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네. 뭐 이런 생각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바이든 대통령도 기밀 서류가 나왔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아차 싶었죠. 그런데 아니 이게 웬걸? 또 이번에는 같은 트럼프와 같은 공화당인 마이크 펜스 집에서조차 이런 것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또 끝나는 것도 아니겠죠. 여기서 끝도 아닐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묶어서 전해드리죠. 간단하게 그 하원 의장이요.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이 지난번에 한 열흘 정도, 열흘은 아니네요. 일주일 뭐 닷새 만에 됐던가요? 15번째 됐는데 주말도 끼고 해서 됐는데 그 하원 의장이 되기 위해서 공화당 의원들이 지금 그 케빈 맥카티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끝났네요. 케빈 맥카티가 그때 하원 의장이 되지 못하니까 계속 공화당의 우파 프리덤 코커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요구 조건을 많이 들어줬습니다. 그 요구 조건 가운데 하나가 국세청을 폐지해버리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그 세금 자체는 전국적인 내셔널 그 판매세를 30%로 한다. 이런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이거 하원 의장이 난 거기에 찬성하지 않아라고 얘기를 했고 하원 의장뿐만이 아니라 공화당의 다른 4명의 의원들도 또 그랬거든요. 그럼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민주당의 전원이 반대를 할 것이기 때문에 국세청을 없애고 판매세를 전국적인 판매세를 30%로 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하원 의장은 표가 필요할 때는 그들에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줬다는 게 그들의 얘기예요. 공화당의 지금 극우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케빈 맥카티 측에서는 내가 언제 뭐 그걸 하원 의장이 워낙에 영향력이 강하니까요. 완전하게 다 해준다고 했나? 모든 게 다 청문회를 거쳐야지 되고 절차를 거쳐야지 되고 위원회에 의견을 수렴을 하고 수정 과정도 거쳐야지 되는데 그거를 하원 의장은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간절히 원했었던 사람들 측에서는 표와 이거 바꿀 수 있다라고 본인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었던 거죠. 믿는 도끼에 지금 발등 찍히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러한 모습들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정치적으로 선물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또 사설에서 얘기를 했는데 공화당이 프리덤 코커스의 요구를 계속 들어주면은 정규적으로 들어줘야지 된다. 한번 발목 잡히면 그러니 이 안을 죽여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의 이 세금률, 뭐 국세청을 바꾸고, 국세청을 없애고, 전국적인 그 판매세를, 뭐 전국적으로는 없잖아요. 지역에 따라서 판매세가 다른 것이고, 그것을 바꾸는 것은 사실은 새로운 아이디어도 아니고, 과거에 하려고 해봤는데 인기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2011년도에도 비슷한 안이 나왔는데, 독립적으로 뭐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닌 곳에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2011년 당시에 세금을 그 당시에 냈던 것보다 더 많이 내고 오히려 탑 5% 사람들만 세금이 깎인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도 전국적인 판매세를 30%로 하고 국세청을 없애버리는 것은 이건 정치적으로 루저가 되겠다는 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극우는 또 극우 나름대로의 어떠한 그 논리와 그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고 그럼 내가 표 줄게 해서 표를 받았죠. 그리고는 노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공화당이 왜 이런 것을 논의하는지 우리에겐 행운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이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이 민주당이 좋아하는 일만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아주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아담 쉬프, 버뱅크가 지역구인 민주당의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이었었죠. 그리고 역시 또 캘리포니아네요. 에릭 스와웰. 이 두 사람을 정보위원회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이 아담 쉬프 같은 경우는 탄핵을 아주 주도를 했어서 뭐 음성도 좋고 해서 탄핵할 때 논리도 있었고 굉장히 핫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이슈로 인해서 그리고 또 한 사람인 에릭 스와웰은 중국 스파이와 연관성이 있다. 이 사람이 2014년도에 선거 기금을 모을 때 누가 뭘 갖고 왔는데 뭐 그게 중국 스파이와 연관이 있고 본인은 부정하지만 그런 문제로 정보위원회에서 내쫓아 버렸는데 사실은 이것도 공화당에서도 반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나치다 하고 그렇지만 본인의 길을 갔고요. 또 하나는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라는 조지아주의 그 하원 의원은 민주당에서 쫓아냈잖아요. 하도 기괴한 행위를 많이 하고 했어서 뭐 음모론도 막 가지고 들어오고 뭐 장총을 가지고 의사당을 드나들고 마스크 쓰려면 마스크 안 쓰고 했기 때문에 무슨 코비드 그 접종 받으라고 하면 홀로코스트에 비교를 하고 해서 그 소위원회에서 쫓아냈는데 원상복귀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을 조사하는 소위원회에 꽂아 넣고 폴 고사 애리조나가 지역구인 연방 하원 의원도 마찬가지고 원래 본인이 하원 의장 되면은 그렇게 보복하겠다고 다짐했잖아요. 그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보복이 아니다. 적절한 사람을 적절한 곳에 안배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한 사람 외교관계위원회의 일한 오마르 미네소타가 지역구인 민주당 의원도 쫓아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반이스라엘 발언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정치인들은 말이야 이스라엘 머니 앞에서 주눅이 들어서 아무 일도 못해 이렇게 말을 해서 그것보다 더한 말도 했고 나중에 사과를 했죠. 미국에서 이스라엘계에 대해서 본인이 조금이라도 책 잡힌 발언을 한 뒤에 사과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 정치인 저는 못 봤습니다. 이 강력한 이란 오마르도 사과는 했는데 외교관계위원회는요. 정보위원회만 하더라도 이 하원 의장의 직권으로 뭐 이렇게 빠뜨리고 누굴 집어넣고 할 수 있는데 외교관계위원회는 소위원회를 맘대로 하원 의장 맘대로는 못하고 전체 회의를 좀 거쳐야지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하원에서 외교관계위원회이기도 하고 당에서도 반대합니다. 아무리 공화당이라 할지라도 민주당 의원들을 무조건 내쫓는 것은 반대를 하고요. 또 있죠. 그 조지 산토스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가
판단을 하면은 소위원회에서 해임될 것이다. 지역 주민이 투표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내쫓아? 무슨 거짓으로 온갖 거짓 이력으로 몸을 감싸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윤리위원회가 조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조사하는 것이 어떤 때는 드러나지만 어떤 때는 조용히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 그 조지 산토스는 온갖 거짓말을 했어도 스몰 비즈니스 위원회와 과학우주기술위원회에 배당이 돼서 지금 일하고 있고요. 미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요즘 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고 캘리포니아주도 왔다 가고 그랬는데 자연재해가 있었고 했었을 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의회의 초선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전부 초대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만 초대하는 게 아닙니다. 공화당 의원들도 초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과 한국과 좀 차이가 있는 건데 공화민주 초선 의원들을 물론 이제 중진 의원들은 웬만큼 삐걱거리지 않을 때는 정규적으로 매너상으로도 서로 만나고 밥도 먹고 하죠. 할 일도 하고 하는데 초선 의원들을 하원 의원, 상원 의원 전부 초대를 했는데 조지 산토스 의원은 스스로 아마 안 간 것 같고요. 공화당에서 다른 4명의 초선 의원도 참석을 하지 않았고 공화당의 나머지 10명 의원들은 참석은 했다고 하고요. 공화당 상원 의원은 초선 의원 가운데 1명만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1명도 이게 미국인 거예요. KT 비릿이라고 엘라바마가 지역구인 그 초선 연방 상원 의원인데 이 자리가 사실은 그 리처드 쉘비 아주 중진 중에 중진이잖아요. 이 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의 상원 의원으로 일할 때 아주 친했었거든요. 본인의 친구의 자리를 이어받은 그런 그 초선 의원 어제 백악관에 초대해서 갔다는 말씀 드립니다. 잠시 뒤에 백악관이 렌터들을 임대를 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오늘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전해드리고요. 구글에 대해서는 유럽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미국도 그 구글이라는 회사를 고소를 했는데 캘리포니아주도 같이 고소를 했거든요. 아, 이게 추세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백악관이 렌터들을 돕고 지나친 렌트비 상승을 막기 위한 방안을 오늘 내놨습니다. 미국인의 3분의 1 이상이요. 그러니까 한 4,400만 가정이 렌트 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전보다 조금 늘어났나요? 렌트비가 조금 내려간다고는 하지만 2020년도, 2021년도 얼마나 올랐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비쌉니다. 지역에 따라서 더 비싼 지역이 있고요. 해서 무디스가 미국 사람들이 정말 렌트비가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연방 그 부처에서 에이전시가 함께 일을 해서 불공정한 주택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통 이제 주택법이 있잖아요. 공정한 그 주택법에서 뭐 부동산 에이전시가 너무 많으니까 에이전트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케이스에는 집 소유가 아니라 렌트에 관한 것인데 그 렌터들의 권리 장전 청사진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Blueprint for the Renters Bill of Rights에서요. 연방무역위원회와 소비자재정보호국이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정보를 쭉 모은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부당하게 그 사람의 뭐 신원조회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법무부는 물론 다 뭐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은 법무부는 렌탈 마켓들이 뭔가를 서로 정보를 애매하게 공유하면서 렌터들에게 나쁘게 하는가. 연방주택재정국과 주택도시개발국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물론 이 같은 그 청사진이 구속력은 없습니다. 구속력은 없지만 정부가 이제 더 강한 그 렌터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는 정책을 만드는데 반영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된다는 무언의 압박이 되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하더라도 무역위원회, 소비자재정보호국, 법무부, 연방재정, 뭐 주택재정국, 도시개발국, 주택도시개발국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할 수 있는 걸 한다고 하니까 잘못하면은 말이야 내가 이거 안 될 수도 있겠어. 정말 제대로 해야지 하고 다 잡을 수도 있고요. 마음을. 그런 것들 공정한 주택법을 홍보하겠다. 공정한 주택법은 꼭 주택 소유주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렌터들 그리고 이제 뭐 렌트 주는 사람에게도 해당된다는 얘기고요. 왜 지금 이런 것을 내놓겠습니까?
한 90만 가구가 그 팬데믹 이전에 한 해에 퇴거당한 그런 가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연방 정부와 주정부의 퇴거를 연기하고 못하게 막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팬데믹 이후에 이제는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조치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하는 데는 좋은 점도 있고 또 어느 정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의도적이다 하는 점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부가 백악관이 이 같은 자료 같은 것을 발표를 하면서 특히 흑인 여성과 흑인 여성들의 그 자녀들에게 아주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을 막겠다. 그렇게 나쁜 영향이 지금 되고 있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에서 아주 절실한, 민주당으로서 절실한 흑인 표를 겨냥을 하는구나 하는 것, 구속력은 없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다른 소수 인종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저소득층이 조금이라도 더 보호를 받는데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해가 되진 않잖아요. 연방 법무부와 캘리포니아, 뉴욕을 포함한 8개 주가 구글을 고소를 했는데 불법으로 온라인 광고 시장을 독점한다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구글은 정부가 아니 이거 지금 경쟁 그런 시장에서 정부가 위너, 루저를 선택을 하네? 이렇게 비난은 하고 있는데 결국은 새로운 업계잖아요. 이 테크놀로지 업계에서의 광고와 연관된 것이지만 거기서도 반독점법이 시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광고 어카운트는 구글에 정말 많이 돈 버는데 뭐 수천억 달러 벌잖아요. 1년에. 거기서 가장 큰 비중 80%랍니다. 마켓의 구글이 리더인 건 사실이죠. 온라인 광고 마켓의 리더로서 전체 디지털 광고 수입의 2016년도 구글이 전체 디지털 광고 수입의 36.7%를 차지하다가 요즘 조금 줄어들어서 28.8%는 됩니다. 그런데 디지털 광고 하는 회사가 얼마나 많은데 구글이 지금 3분의 1을 아직도 차지하고 있는 건데 거의 모든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테크놀로지로 구글이 컨트롤을 해서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그 웹사이트 크리에이터는 돈을 조금 벌고 구글은 돈을 많이 버는 광고에서 구글의 페이를 점점 더 많이 하도록 하는 그 같은 구조를 지난 10년 동안 너무 심하게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뭔가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고 싶은 사람도 사람들에게 돈을 받지 않으면 운영을 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그러면서도 제작자는 돈 벌지 못하고 구글만 돈을 벌게 하는 15년이네요. 10년이 아니라 경쟁자를 몰아내고 광고 비용을 부풀리고 그래서 웹사이트 제작자의 수익을 줄이고 따라서 혁신을 방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구글은 아주 이 경쟁이 치열한 광고 분야에서 승자와 패자를 정부가 가릴 수가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법무부의 이 같은 조치 고소는 했지만 보통 몇 년 걸리죠.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8개 주가 어디냐면 커네디컷,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뉴저지, 뉴욕, 로드아일랜드, 테네시, 버지니아입니다. 구글이 뭐 지금 미국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굉장히 벌금 같은 것 많이 받았었잖아요. 2017년에도 2018년에도 제가 숫자를 적어왔는데 좀 전에 편집하다가 지워버린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구글에 대한 것은 오히려 유럽에서 먼저 시작돼서 미국은 이제 지난 2020년도에 이런 게 있었고 이번이 이제 두 번째로 하는 겁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좀 전에 그 구글 보도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글이 그래서 광고 시장을, 구글에 광고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처음에는 쌌는데 왜 그렇게 비싸? 처음에는 뭐 200달러만 해도 300달러만 해도 스몰 비즈니스 조금 도움이 된다 했는데 나중에는 감당하기 힘들어지셨잖아요. 그게 이제 구글이 더블 클릭이라는 이 광고 서빙 회사를 사들여서 2007년도에 31억 달러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또 많이 가져갔고 그러니까 반독점법을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2010년도에는 애드맙이라는 이건 모빌 애드 네트워크를 또 사들였습니다.
100만, 1000만, 7억 5천만 달러에 사들여서 그 다음에는 뭐 안드로이드라든가 아이폰이라든가 이런 것에 훨씬 더 많이 접근을 하게 됐죠. 그 결과 이제 2007년도 유럽의 그 반독점 그 관계자가 구글에 27억 달러 벌금 물게 했고 2018년도에도 41억 파운드. 그런데 이건 이제 구글이 항소해서 조금 깎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유럽이 구글에 17억 달러 그리고 2020년도에 미국이 수했고 이번에 다시 미국 정부가 구글을 고소를 했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테슬라 말씀드려야지 될 차례죠. 테슬라가 네바다주에서 공장을 확장해서 짓고 3,000명을 추가로 모집한답니다. 네바다 공장에 36억 달러를 투입해서 두 군데 공장을 짓는데 한 군데에서는 가벼운 좀 라이트한 자동차를 연간 150만 대 정도 만들고 또 다른 공장에서는 테슬라의 그 세마이 그 컴비네이션 트럭을 만든답니다. 2014년도 이후에 이 네바다주에 테슬라가 62억 달러를 투자를 했답니다. 완전히 뭐 본인들은 기가 팩토리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540만 스퀘어 피트에서 무슨 배터리 셀도 만들죠. 배터리 무슨 뭐 팩도 만들죠. 뭐 에너지 모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니까 텍사스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이 그 테슬라가 텍사스가 아니라 네바다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앞서갔어요. 제가 텍사스의 어스틴 테슬라를 말씀드리려고 7억 7,500만 달러를 역시 그 전기 자동차 공장을 확장한다는 것을 그 제출을 했답니다. 그 같은 서류를 텍사스 어스틴에도 제출을 했고 2030년이 되면은 테슬라가 매년 2천만 대를 생산하기 위해서 10군데가 넘는 공장을 지을 것이다. 이게 지금 오늘 아침에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한 것이고요. 지난해에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웠었죠. 뭐 트위터를 인수하기 그 이전에도 무슨 뭐 코비드-19 공급망 문제 등등해서 뭐 샌마테오 지금 사건이 일어났었던 캘리포니아 공장 문도 닫았잖아요. 200명을 감원을 하고 트위터 주식값 트위터를 인수하고 테슬라 주식값 내려갔고 테슬라 자동차 값도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린다 했는데 결국은 경쟁도 심해지고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인기도 조금 줄어들고 하니까 가격을 낮춰서 어떤 자동차 모델은 연방정부 보조 받으면 3월 이전에 13,000달러나 싸게 살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텍사스와 네바다의 지역 경제, 테슬라라는 큰 회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테슬라 주식은 한국 분들이 많이 그 투자를 하시는 것이고 2030년도에 테슬라라는 자동차 회사 한 군데에서 매년 2천만 대를 만든다고 그러면 수출도 많이 하겠지만 미국이 결국은 아주 빠른 시일 안에 지금이 2023년도니까 전기 자동차 시대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건 말씀드리겠습니다. 7명의 직장 동료죠. 말하자면 농장 집단으로 같이 생활을 많이 했었던 헵맨부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남쪽으로 30마일 떨어진 그곳의 버섯 농장의 66세의 중국계 그 직원이 다른 농부들을 이제 7명을 숨지게 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뭐 지금 수술 받고 조금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 사람이 딱 그 목표가 있었답니다. 어제의 그 수사 결과로는 뭔가 그 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폭력이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66세의 춘리자오 씨 특정한 동료들을 찾았다는 겁니다. 이 버섯 공장에서도 그리고 거기서 가까운 그런 그 트럭 회사에서도 농장에서는 보통 집단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곳의 비영리 재단에서 그 지역이 뭐 에이시안들이 많은 건 아니지만 5%밖에 안 되지만 그렇게 작은 농장 꽃을 키우고 버섯을 키우고 하는 그런 일들은 멕시칸 아니면 뭐 차이니즈 뭐 이런 그 철 따라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한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이 농장은 그래도 그나마 살기가 괜찮아서 정착하고 사는 사람이 많고 이 범인도 오늘 지금 인정신문 하러 법원으로 가고 있던데 한 3, 4년 그곳에서 지냈다고 하는데 비영리 재단에서 뭔가를 도움을 줄 때 아주 뭐 긍정적이었고 잘 받았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장에서도 그
멕시칸계와 중국계가 팀을 지어서 같이 일을 하는데 같은 팀으로 일을 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그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 사건도 이 사건이지만 몬트레이 파악에서의 나이 드신 분들의 그 같은 엄청난 사건이 너무나 충격이 크고 해서 지금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오늘은 몬트레이 파악을 방문을 하고 그 전에 이제 게빈 뉴섬 그 주지사가 방문을 하기도 했고요. 아주 무척 어수선한 그런 날이기는 합니다.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즈로이 변호사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버지니아주에서 6살 소년이 25살 선생님을 총으로 쏴서 선생님이 이제 병원에서 치료받고 지금 안정을 찾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선생님이 교육부를 고소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과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선생님들이 그 무장을 하고 온 6살 소년, 어머니 아버지는 장애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소년에 대해서 수없이 경고하고 조심해야지 된다는 경고를 교육부 측에 많이 알렸는데도 교육부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이제 본인이 그렇게 피해를 입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그 25살 교사가 꼭 내가 피해를 입어서만 고소를 했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부 측에서 어떤 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고소까지 하게 된 것이겠죠. 강혜신이었습니다.